안녕하세요. 박인철 방송 나는 나 1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겹 한 겹 마치 양파 껍질이 차곡차곡 생겼다듯이 제가 하는 이 유튜브도 이제 한 회 한 회 이제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시작하면서 회고록을 쓴다는 기분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100회가 넘었는데 아직도 이제 대학 졸업할 때까지의 시간도 지금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4학년 때 시작했던 작품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작품하면서 늘 그러니까 작품을 구상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인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면은 머릿속에서 이제 작품 아이디어를 이제 떠올려 가지고 그걸 스케치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재료를 이제 구하는데, 저는 이제 순서가 이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일단 필기 과목을 우선 이제 몇 개를 신청할 것인가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고, 신청한 과목 수만큼의 이제 재료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어머님이 재료비를 얼마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재료비가 이제 제 손에 들어와야 이제 다시 과목 수에 맞춰서 재료비를 쪼개서 가지고 거기에 이제 합당한 재료를 이제 구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아이디어를 이제 스케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이, 제가 언젠가 미켈란젤로를 키워준 것은 이탈리아의 메디치가 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삼성그룹 같은 데서는 어떤 후암미술관을 통해서 이제 미술품을 모으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청년 작가들을 지원도 하고, 이제 이런 다양한 어떤 미술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그런 재벌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뭐 재벌가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뭐 대단한 작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 놓고 작품을 제작할 만큼의 어떤 재정 지원을 누군가가 해주는 그런 지원자를 기대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4학년 때 어머님이 이제 작품비를 이제 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몇 개로 쪼개고, 그 다음 이제 금속조, 그러니까 용접을 이용해서 이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 효과적인 그럴듯해 보이는 작품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들까를 이제 고민하다가 직경 한 3mm 정도 되는 철사를 이제 뭉치로 사다가 그거를 다시 잘게 자르고 용접으로 이어 붙여서 내가 원하는 어떤 형태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구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만들고 싶은 그 어떤 모양이, 그러니까 작품의 모습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인체가 그 가진 그 다양한 어떤 표정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인체가 가진 그 다양한 그 부위 중에서 가장 표정이 다양한 데가 이 얼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화가 났는지, 뭐 즐거워하는지, 아니면 걱정을 하는지, 그 얼굴 보면 대충 이제 나오죠. 그 다음으로 표정이 다양한 것이 손입니다. 그 이제 주먹을 쥐고 있으면은 저 사람이 어떤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뭐 손가락질을 하고 있으면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이고, 아니면 손을 모으고 있으면은 그 어떤 간절한 기도를 이제 손을 통해서 표현하는 그런 식의 다양한 그 표정을 손이 보여주는데, 저는 그런 다양한 표정을 가진 손이 아무런 어떤 그 감정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고 있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오른손잡이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오른손으로 이제 많은 작업을 하게 되는데, 오른손이 뭐 주먹을 쥔 것도 아니고 무엇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고 이 팔뚝까지, 이 팔꿈치 위까지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그 하나하나의 그 형태를 용접을 통해서 이제 만들려고 이제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 3mm, 그러니까 직경 3mm 정도면 그냥 그 가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철사를 가지고 그걸 잘게 쪼개고 그걸 다시 그 용접으로 이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 인체가 그 낱개의 세포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커다란 그 기관을 만드는 것처럼 이 손이라는 형태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 잘게 쪼개진 그 철사들이 하나의 그 세포와 같은 그런 그 물론 형태상이지만 기능을 하게 되고, 그 기능을 통해서 거대한 손의 모습을 제시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구상을 해가지고 먼저 진흙으로 이렇게 그 제가 구상하고 있는 손의 모습을 만들었고, 그걸 이제 석고로 다시 이제 겉을 발라서 이제 그 외형 틀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틀 위에 틀을 이제 따로 이제 쪼개서 그 틀을 그 눕혀놓은 상태에서 그 잘게 쪼개진 철사를 그 틀 위에 쫙 깔아가지고 그걸 이제 용접기로 하나하나 이제 이어 붙였던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대략적인 그 손의 형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겉을 떼내버린 다음에 그 철사들이 이어져서 이제 그 어떤 외형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철사와 철사가 그 이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용접 자국으로 다 이제 메꿔 나가면서 거대한 이제 손의 모습을 만들었던 것이죠. 저게 1학기 때 이제 그 작업을 했는데, 여름방학 때 이제 용접실에다 그 작품을 이제 세워놓고 저는 이제 방학을 이제 보내고 2학기 때 왔더니 그 용접실에 그 용접 기술의 학생들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그 용접 기술을 지도해 주시는 이제 그 보조 기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하시는 것이
그 방학 때 아프리카에서 그 어느 나라인지는 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여튼 그 아프리카 학생들이 이제 견학을 왔었는데, 자기가 용지습을 열어주고 그 안내를 했는데, 가장 그 높은 관심을 보이는 작품이 제가 그 만들었던 오른손 형태의 그, 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제 관심 있게 이제 살펴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그분, 그 기사님이 이제 뭐 농담 반 짓담 반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 아프리카 친구들 관심을 보니까 인철은 이 다음에 국제적인 작가가 되겠어 하면서 이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좋겠죠. 라고 이제 저도 맞장구를 쳤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2학기 개학을 하면서 그 대학 미전이 열려서 거기에 이제 그 오른손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그 손을 이제 출품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대학 미전이라는 게 뭐 대상도 있고 금상, 은상 이렇게 다양하게 그 상을 주고, 나머지 그냥 입선, 이제 입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제 입선 대신에 그 일반 그냥 전시만 그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특선 작품으로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인가 이주일인가 이렇게 그 작품을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작품도 거기에 이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그 전시한 지 며칠이 안 되었을 때 그 화랑의 그 대표님 한 분이 학교를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이제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만났더니 본인이 화랑 대표라고 자기 소개를 하시면서 자기 화랑에 오시는 그 고객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대학미전에 안내를 해서 이제 작품을 쭉 그 관람을 하시다가 학생 작품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서 구매를 원하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 작품이 그 이제 그 대학미전이라는 게 이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회가 아니고, 단순히 이제 학생들이 그 수업 시간에 배운 그 제작한 작품들을 그냥 그 일반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그 과정인데, 갑자기 그 작품이 팔렸다라고, 그러니까 그 구매를 원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얼떨떨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늘 학기가 시작되면은 그 저력이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이제 그러는 입장이었고, 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늘 이제 그러니까 제작비가 부족한 그런 상태였는데, 뭐 돈 주고 작품 사겠다고 하니까 뭐 일부러 내가 뭐 사주십시오라 하고 사정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뭐 알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주시겠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저한테 이제 가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예 그 화랑 그 대표님이 가격을 책정을 해가지고 이 정도 금액을 그 생각하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작품을 팔아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화랑 대표가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뭐 그 정도 가격에
예, 판매가 되나 보다 하고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작품을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작품을 판매를 했는데 이제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목돈이 이제 생기니까 그것을 이제 어떻게 쓰는 것이 또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라는 데 이제 생각이 이제 미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때 같으면은 그 작품 제작비, 그러니까 재료비에 그 돈을 다 쏟아 부었겠는데 제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그 기숙사에서 미대와 다른 그 인문대 그 학생회관 쪽으로 왔다 갔다 할 때 그 걸어 다니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그 시간을 빼앗기게 되니까 뭐 하다못해 오토바이라도 하나 있으면은 좀 타고 다니면은 좋겠다 싶은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진, 그러니까 작품을 하다 보면 사진에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뭐 카메라가 없어서 이제 그 사진반에 활동을 전혀 못해서, 그럼 지금이라도 좀 고급 카메라라 사가지고 사진반 활동을 할까. 근데 이제 사진반 활동도 좋긴 한데, 카메라를 들쳐메고 또 걸어 다니려면은, 그 이제 그냥 걷는 것도 힘든데, 그 더 힘들어지는 그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학교 내부에서라도 좀 내가 쉽게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차라리 그 조그만 그 탈 것을 사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아마 그 80년대 중반에 그 활동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당시에 그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합쳐놓은 것과 같은 그 모페드라는 그 탈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엔진이 그러니까 48cc짜리 그 소형 엔진이 달린 오토바이인데 그 이제 그 엔진이 작동을 못할 때는 페달을 밟아서 자전거처럼 타고 갈 수 있는 페달이 붙어 있는 그러니까 자전거와 오토바이 겸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탈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면은 내가 4학년 2학기 한 학기 남은 동안이라도 학교 생활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가격을 보니까는 마침 제가 그 작품을 팔아서 그 받은 그 돈하고 그 모페드 가격이 비슷하게 이제 또 마침 맞아 떨어져서 이제 그거를 사면은 이제 기숙사에서 그 걸어서 갈 때 한 20분 걸리는 미대를 한 5분 내지 10분이면 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그 작품 판 돈을 이용해서 모페드를 하나 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서울대학교에 그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그냥 그 학교 한 바퀴 전체를 빙 돌게 되어 있는 순환도로가 대략 한 4km 정도 되는데 그 거리를 제 걸음으로 돌면은 약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거리를 그 모페드를 타고 한 바퀴 빙 돌아보니까 그렇게 뭐 급하게 가속도를 붙인 것도 아닌데 한 바퀴 도는데
대략 한 10분 정도 걸리니까 한 바퀴가 돌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4km 순환도로 도는데 한 10분에 그게 가능했으니까, 뭐, 그 기숙사에서 미대 가는 데는 뭐 5분 남짓 걸렸던 것 같고, 또 미대에서 그 학생회관이나 그 동아리방에 있는 학생회관 같은 쪽으로 그 가는 데도 한 10분 안쪽으로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뭐 5분 내지 10분이면 갈 수 있는 그야말로 그 기동력이 저게 이제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어떤 그 장애인들에게 이 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이동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특권이 아니라 그야말로 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 그 권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 그 다른 탈 것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그만큼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대학생활을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그것을 타고 다니면서 하니까 작품을 하는 것도 수월하고, 또 동아리방에 가서 뭐 국악 연습을 하는 것도 훨씬 시간이 절약이 되고, 또 다른 그 불교학생의 동아리방에 가서 그 불교와 현대 사회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그 갈등에 대해서 2500년 전에 만들어진 불교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토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그 내 어떤 생활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 4학년 1학기 때 만들었던 그 작품이 이제 저의 어떤 움직임을 좀 더 용이하게 해 주었다라는 데에서 커다란 이제 그 만족감을 저한테 두었는데, 그 졸업하고 나서 이제 몇 년 후에 우연히 이제 TV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거기 이제 배경에 그 제가 이제 그 팔았던 그 오른손이라는 작품이 그 배경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참 굉장히 반가웠는데, 물론 그 이후로 아직 저는 현재 그 작품이 어디 어떻게 좀 보관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좀 제 기억으로는 그 일신방직이라는 그 여의도에 있는 그 회사에서 제 작품을 보관해 놓은 걸로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갑기도 하고, 또 언젠가는 한번 직접 가서 내 눈으로 저 작품을 확인해야지 했는데, 이렇게 또 실명을 해버리고 나니까 그것을 또 불가능하게 되어서, 과연 그러니까 이번 삶을 마치기 전에 다시 시력을 회복해서 그 작품을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지,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하게 영원히 그 확인을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될지, 그것 또한 그냥 궁금한 뿐입니다. 이왕이면 제 눈으로 제 작품이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지만, 현재 의학 기술로는 그것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과학의 발달을 기대할 수밖에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나름대로 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은 좀 여기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